겁니다. 자, 이제 락학 얘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진도 좀 나가기 위해서 데리다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자,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주체와 세계의 관계, 문화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훗설에 대한 이야기 공부했죠. 훗설 하면 떠올라야 될 말이 에포케라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 판단중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설 하면 떠오르는 게 판단중지, 좀 생각이 나시죠? 그럼 하이데거 하면 떠오르는 게 현존재, 세계 속에 던져졌다, 조금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푸코 하면 뭐예요? 푸코는 다 분할지, 갈라버렸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눴다, 이거 좀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락항은 뭡니까? 우리는 상징계 속에 갇혔다, 요 정도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란 그 네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해결책을 뚜렷하게 못 내놨어요. 해결책을. 그런데 데리다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간 시건방진 철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리다가 해결책도 내놔요. 그 이야기까지 가보겠는데요. 데리다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세계를 해체하라, 요 말입니다. 세계가 뭔지 알죠? 문화, 나 외의 모든 것들, 더 넓게는 나를 포함한 모든 것.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해체하라는 거죠. 이 해체라는 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러면 이 공부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체라면 좀 급해. 확 해체해버려서 확 뜯어서 그냥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리다를 공부할 적에는 세 가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말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세계는 차연이다. 한 10년쯤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어사전에 차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사전에. 없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어사전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버린 거죠. 이제는 있어요. 이제는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 차연이라는 말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현전 형이상학이 우리를 올가맨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제가 간단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왜 이렇게 학자들은 어려운 말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강의하다 보면 어려운 말을 자꾸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자들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말로 쓰게 돼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뉘앙스나 그 범주, 그 말이 말하는 범주가 달라져요. 좁아져 버리거나 살짝 빗떨어지거나, 요걸 학자들은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요걸 말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용어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연이라는 말도 그 새로 만들어낸 거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있죠. 근데 앞에다가 또 현전은 뭐야 이거 갖다 붙여서 현전 형이상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기존의 모든 체계를 해체하라.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저는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이게 통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꾼다는데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냥 통용되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차연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데리다가 세계는, 즉 이 모든 존재는 자연이다 이랬어요. 여기 스님이 계신데 데리다 공부하다 보면 불교 공부하네 이렇게 될 겁니다. 왜? 불교적 인식하고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바로 가볼까요? 서양의 이원론에 대한 데리다의 강력한 비판.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관념의 세계. 그런 거 뭘 가지고 따지냐 해서 막 강력하게 이데아가 뭐고 이성의 정신 영혼, 종교 믿는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쓸데없는 것들 한다고 막 비판하죠. 예, 들어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정신물질 이원론, 그 분리하는 거 틀렸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죠.
정신의 우월성, 주체성과 정신의 우월성, 그것도 엄청 비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요, 우리 사회가 정신하고 물질하고 그 위아래 나눌 수 없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아직도 블루 칼라 노동자가 될래,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될래, 그러면 화이트 칼라 노동자 하려고 하죠. 노동자가 될래, 자본가가 되려면 자본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인식이 아직도 이걸 머리로는 뭐 정신만이 우월하냐? 몸도 우월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바뀌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오랜 세월 거쳐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사회가 이 세계가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한참 걸려야 겨우 바꿔지는 거죠. 다음 주에 공자 얘기할 거잖아요. 공자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천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봤죠? 한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 말 다 배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해보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왜 수신이라고 했을까? 수심이 아니고 수심.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다음에 집안을 잘 거느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온 세계 천하를 태평스럽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좀 말이 될 것 같던데 왜 심자를 안 쓰고 몸신자, 몸신, 신체였던 신자를 썼을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달달 말만 외울 뿐이지. 선생님들도 잘 그걸 안 가르쳐줘. 개인을 잘 수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나라로 가고 그 다음 세계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줘도 심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몸신자. 공자 얘기 들어가면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얘기 하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정신만이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데리다는 서양의 이원론과 중심주의 세계관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봅시다. 이 세계가 이 모든 온 우주가 이원적 대립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단순화해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현대인은 21세기 사람들은 많이 거기서 벗어났죠. 단순화 못할 걸 한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순화 한쪽으로 가요. 해볼까요? 밤이 있으면 뭐가 있죠? 봐봐요. 바로 대립으로 오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죠? 여자 있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 이렇게 딱 이원적 대립으로 우리 의식이 가둬져 있어요. 하늘이 있냐? 그러면 땅도 있고 뭣도 있고 물론 막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늘, 땅, 천당하면요? 다 그게. 그러니까 그 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원적 대립자가 정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분리되어 있을까? 딱 분리되어 있을까? 근데 이에 대한 답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은 모두 no. 단순화할 수도 없거니와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 데리다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을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름답죠? 이제 제 강의 들으면 아니요 할 가능성이 생기죠. 아니요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냥 우리 다스만이 됩시다. 보통 사람이 돼서 그냥 해보면 아름답죠? 네. 사실 여기에
응가를 그렸었어요. 근데 차마 그릴 수 없어서 쓰레기로 바꿔놨어요. 예. 제가 어디 책을 내려고 원고 쓸 때는 이 응가를 그렸거든요. 아주 더러운 거. 동. 근데 예, 그걸 빼고 쓰레기 때문에 해놨어요. 자, 여기에 매우 아름다운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걸로 그냥 상상하십시오. 이거는 매우 더러운 걸로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는 아름답지. 이건 아우 더러워. 그냥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딱 나눠지지. 야,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같냐? 이건 나눠져 있잖아. 분리되어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조금 덜 아름다운 거, 여기서 조금 깨끗한 거 막 가봅시다. 그러면 만나겠지, 어디선가. 그러죠? 최고로 아름다운 것에서 최고로 더러운 것 사이에 쭉 가보면 뭐 점점 이쪽은 더러워지고 이쪽은 점점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뻗어가잖아요. 그죠? 점점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답지 않은 쪽으로 뻗어가요. 이쪽은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운 쪽으로 뻗어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부터 더러움이고 어디서부터 아름다움일까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기일까요? 여기서부터 딱 잘라서 여기는 더러운 거, 여기는 아름다운 거. 아니야, 나는 여기야. 아니야, 나는 여기야.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연결이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차연이라고 했어요. 차연. 차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문 풀어서 다시 가볼게요. 옛날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아름다움은 더러움과 확실히 다른 아름다운 것일 뿐이야. 그렇게 했어요. 더러운 거는 아름다운 거는 확실히 다른 더러운 거야. 분리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름다움은 끝없이 더러움을 향하여 뻗어가는 상태, 가능성일 뿐이야. 더러움은 끝없이 아름다움을 향하여 뻗어가는 상태, 가능성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림으로 가봅시다. 이것은 이것과 차이가 있어요. 차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차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올 때 연자. 연자가 뭐죠? 연세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뻗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연세가 세상을 향해 뻗어간다. 연자가 뻗어간다,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연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말이지 아름답긴 해. 그러나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 더러움으로 난 뻗어가고 있어. 요 녀석은 맞아, 나 더럽기는 해. 그런데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 아름다움을 향해서 난 뻗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아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냐 아세요? 지금도 꼴통 기독교,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성 문제, 남성 여성 성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데 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리다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싸우더라도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대리다하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건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옛날 근대 생각은 남자는 남자야. 여자는 여자야. 여긴 동일률, 여긴 동일률. 이건 모순이 될 수가 없어. 따로 있어.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몸 자체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괴물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 죽인 거예요. 감옥 집어넣고. 멀쩡한 사람을. 왜? 인간이 아닙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게 폭력이에요. 동일성의 폭력. 이쪽에 너 못 들어가지? 이쪽도 못 들어가지? 넌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자연으로 보면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는 남자이기에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여성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자예요. 여성은 여성이어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향해서 뻗어가기 때문에 여성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입니다. 아유, 저도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요. 여기 좀 젊은 분들, 저 뒤에 좀 젊은 분, 저기도 젊은 분, 여기도 젊은 분.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네, 조금 세월 지나면요, 남성은 점점 여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여성화가 돼요. 여성은 점점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남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여성들이 거칠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표현도 언어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남성이 거친 건 거친다고 안 해요. 여성이 거친 건 거친다고 하고. 그 굉장히 그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아는 사람은 쓰면서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표현이니까 표현합니다. 이거 강의하려면 어려워요. 다 설명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의 연계고리를 다 인정해버려요. 이 데리다의 차이는. 그게 굉장히 불교적이죠. 그래서 데리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 박사과정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김명료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불교 철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럽에서 데리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데리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리다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 받아놓고 그쪽 공부를 해놓고 서양 철학을 해놓고 한국 와서는 불교 철학가 그러세요. 근데 지금 제가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 데리다가 불교적 인식론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불교에 대한 공부도 월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스님 꼭 오세요. 예. 이제 차연이라는 말을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차연이라는 말. 예. 세계는 차연이다. 아이고 이 발음도 어려워요.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발음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디페랑스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디페랑스가 안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뭐 이러고 말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저를. 예. 어쨌든 차연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르지만 차연이란 뭐냐? 달라요. 현상은 실제 우리가 보이는 건 차이가 있어 보이나 차이가 있어요. 있으나 항상 모두 다 서로를 향해 뻗어가는 상태다. 그러니 차연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확실성 존재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뻗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있죠. 불교하고 맞물려 있는 게 불교는 모든 게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뻗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나는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난 조영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데리다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모든 존재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데리다의 결론입니다. 나는 나일까? 빨리 갑시다. 나는 확실한 나다. 옛날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가능성으로서의 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가 여기 있어. 이전의 나하고 차연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타자들하고 다 차연되어 있다니까요. 저하고 우리 빨간 옷 입으신 우리 저 여성분 어저께 그저께 처음 뵀었죠. 몰랐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하고 어디선가 차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연기와 만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차연과 연기 문제는 굉장히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아까 설명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된 동일자로서 나는 없다. 확실한 나는 없다. 그런데 주체와 세계를 분리한 현전 형이상을 요게 또 골치 아픈 요 말이 나오네요. 요 현전 형이상은 해체돼야 한다. 그러면 요 말을 일단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가요. 좀 요건 생략을 하고 나하고 너를 나누는 것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나하고 너를 나누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체해버려야 된다. 다 어떻게 분리해서 해체해버려야 된다. 나와 너를 나눌 수 없으니 나와 너를 나눈다고 하는 것들이랑 일단 다 해체해버리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풋설은 판단 중지 뒤에 있다. 생각나시죠? 이제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데거 현존재 주체는 세계 안에 던져졌다. 이거 공부한 겁니다. 우리 대단합니다. 엄청난 수준을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수준을. 푸코 분할지 자꾸 나눈다. 주체를 분할 세계에 저항해야 된다. 공부했죠. 라칸 오늘 공부했습니다. 상징계 언어가 만든 상상이다. 그런데 대리다. 차연을 말했어요. 주체는 세계의 주체와 세계 와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체와 세계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난 뭐지? 난 어떻게 살지? 내가 없다는데. 내가 가능성으로만 있다는데. 그러면 날 가두고 있는 이 속에서 그러면 답답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말 나오니까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일본에 2002년도에 그 대학도 유명한 동경대 기본 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한 분이 하루를 연락이 왔어요. 조 교수님 연극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연극 구경. 연극 구경을 갔어요. 이런 강의가 재밌죠? 이런 것보다. 그잖아요. 연극 구경을 갔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 연극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가 계속 흉년 드는 거예요. 올해도 흉년, 그 다음에도 흉년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납니다. 살펴보니까 저쪽 마을에 원숭이 마을이 있었어요.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다 이거 그냥 막 파손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어떡하냐. 여자를 바쳐야 된다더라. 어디선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나옴직한 얘기죠. 여자를 바쳐야 된다더라. 누가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보니까 딸 셋이 있는 집이 있어. 그것도 어디서 비슷한 얘기죠. 큰딸한테 가서 네가 원숭이 왕한테 시집가라니. 내가 왜 갑니까? 둘째 딸 시집가. 내가 왜 갑니까? 셋째 딸이 조금 못생겼어요. 그것도 어디서 들었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왕한테 시집을 가요. 그런데 원숭이 왕한테 시집을 갔더니만 원숭이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 여자는 인간이고 원숭이는 동물이니까 동물이 그 여자를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원숭이들을 하면서 살아가던 친구들인데 오니까 여자가 나 앉혀놓고 말 가르쳐요. 말을 다 가르치고 직립보행하는 것도 막 가르치고 뭐 생산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니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원숭이 왕이 바다에 갔어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많이 잡아오다가 큰 풍랑 만나고 죽었어요. 많은 다른 원숭이들하고 인간처럼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 부인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원숭이 왕은 죽어버린 원숭이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봐요. 저건 원숭이가 아닌데 분리하기 시작해요. 분리했어. 그리고 우리가 왜 인간의 말을 배워야 돼? 우리 이거 원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원래대로 이거 하면서 돌아가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가 여자를 막 몰아내었어요. 자, 여자는 보따리 하나 들고 쫓겨났죠. 어디 가겠습니까? 인간의 마을 와야 되잖아요. 친정 마을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각이 100% 다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네 고생했죠. 거기 어디 그 이상한 저 동물 같은 놈들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네 고생이지요. 누구 뭐 손가락질 한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생했다. 품었죠. 그런데 인간 마을에서 그 여자를 돌 던져. 원숭이 왔다고 돌 던져. 맨 마지막 장면이 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장면. 그 여자가 딱 보따리 하나 들고 딱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와다시와 나니 와다시와 다레 그러고는 무대가 창렬해요. 그게 뭐냐면 와다시와 나니 난 뭐지? 난 누구야? 이러고. 이게 일본은 분리체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룹에서 빠져나간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가끔 좀 욕하면서도 아이고 불쌍하다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문화 세계에 있어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일본인의 의식 구조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 일본적 사고에서 식민 역사를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적 사고에서 식민 역사를 바라보는 거는 천연기 차이예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